요즘에 전세가 하락 점점 더 번져가고 있죠. 과천, 하남 이런 데서 시작해서 여러 군데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전세가 하락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강동구까지 전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재건축 조합 설립 눈앞이고 매물 품귀 속 호가 껑충된다. 지금 재건축 훈풍, 재건축 갑자기 왜 훈풍 돌고 있어요? 1번이든 2번이든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과거에 집값이 부동산 3법 이후로 많이 뛰었다. 2014년에 7월에 최노믹스 나오고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나오고 12월에 재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나온 부동산 3법 요것 때문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는데 뭐 공급이다 언론이 하는 말에 넘어가서 한 명은 어차피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 표 좀 얻어보겠다고 여태까지 해온 거 다 망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훈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삐걱대고 있고 안전진단 자체가 완화될 상황은 아니죠. 안전진단 뿐만이 아니라 연한 다시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 재건축 연한 너무 짧지 않아요? 짧게 30년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싼데 품질은 후지죠. 그나마 목동 신시가지 단지 같은 경우야 예전에 만든 단지니까 지금 재건축 아직 안 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그나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만든 단지들 봐요. 완전 후지죠. 그냥 무너지게 생겼죠.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한 120개 지으면은 이 중에서 한 110개는 문제 있죠. 건설사들이 이렇게 짓겠다 해놓고서 그렇게 안 짓는다. 왜? 너무 튼튼하게 지어버리면 목동골 날까봐. 그걸 집주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아파트가 주거의 기능보다 투기의 기능이 더 우선시 됐냐. 사실은 안전진단 더 강화하고 재건축도 40년도 늘리고 안 그래도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하죠? 건축 자재로 들어가는 것들 쓰느라고 환경 굉장히 파괴되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나라도 아니고 쬐끄만한 나라에 도구나 카우나 아파트 투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건설사들 엄청나게 돈 되니까 자연 다 파괴하면서 퍼다 쓰고 있다. 장기적으로 나라 망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그 꼬라지가 나죠. 강동구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점점 더 늘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다가 계단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겠죠. 전세가격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0을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하니까 뭐 때문이래요? 입주 물량 영향 때문이래요. 1억 떨어진 매물도 나왔대요. 저거밖에 안 떨어졌던데? 아까 보니까 전세가격 지수도 얼마 안 떨어지던데? 얼마 안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떨어진 거래? 잘 안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입주 물량 엄청나게 늘어서 떨어진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다면은 쭉쭉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도 않죠. 지금 강동 마포 전세가 하락 나왔죠 지금.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강동구가 0까지 나왔는데 더 떨어진 것까지 나왔다. 그리고 입주는 많았죠. 자, 전세가 하락에 누가 비상이에요? 갭투기꾼들. 세입자 못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가 내렸어요. 조만간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죠. 봄이사철 앞두고 전세 품귀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떴죠? 어때요 지금? 매물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막 전세가 무조건 오른다고 8억 2천까지 뛰었대요. 지금 매물 보면 어때요? 비싸다는 것도 요 수준까지 안 가죠. 떨어진 건 6억 3천까지도 밀렸대요. 갭투기꾼들 이 가격 생각하고 갭투기 했다가 망하는 거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서울 전반적으로 12월 기점으로 털 거 다 털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제는 못 턴 사람들만 남았다. 털고 다 털었어요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 안 돼요. 100명 중에 90명이 털었다고 해도 이 10명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니까요. 100% 다 털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전문가나 작자들이 100명 있으면 100% 다 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많이 털었겠죠. 6월에 6일치 대책 나오고 법인 강화된다는데 법인 엄청나게 팔아먹었겠죠. 금리 떨어지는 거 이용해서 실수요자들한테 많이 팔아먹고 그래도 못 판 거는 증여를 하든 불법 증여를 하든 명의분산해서 했겠죠. 왜냐면 지금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요거 세 가지가 명의분산 안 하고 버티는 방법이었는데 요거 지금 다 막혔죠. 신탁은 위탁자에게, 그 다음에 법인은 죽어났죠. 이제 임대사업자 어떻게 돼요? 9.13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크게 의미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털었지만 못 터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다. 매물은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죠. 전세도 8월에 허위매물 신고하고 여기까지가 기간 더 준 거예요. 끝났죠? 그 다음에 조금 감사죠. 쭉 월세도 늘어나고 전세도 늘어나고 매매는 쭉 떨어지다가 올해부터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심리지수 쭉쭉 떨어지고 있고 매수세는 5.5고 매도세는 22.2예요.
매수 우위지수 80대까지 떨어졌다. 거래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1월 대비 2월, 3월 내려가면서 요런 거래도 있지만 떨어진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죠. 전세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점 이렇게 찍고 떨어지고 있고, 고점 대비는 좀 하락한 거래들 나오고 있죠. 3월 거 아직 신고 기간 남았지만 전세 거래는 없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전세는 실수요자들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보이고 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처음에 전세가 상승부터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금리 때문이라고 그랬죠.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다시 오르고 신용대출 막아버리니까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량 영향 없다고 못하죠. 물량 영향 있으니까 더 빨리 나타난 거죠. 왜? 뭐 하남이나 이런 데도 물량 영향 있죠. 과천은 물량에다 수요 감소 영향까지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데가 먼저 나타나긴 하는 거죠. 먼저 나타나는데 그럼 강남은 엄청나게 물량 들어왔어요? 강남은 왜 떨어져요? 물량만으로 설명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건 물량 때문이고 오른 건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을 뿐인 거다. 이런 이유 거래 없죠. 전세가 떨어지는 추세죠. 거래 3월에 있는데 뚝 떨어졌죠. 전에 비해서. 마찬가지죠. 여기도 3월 초 조금 떨어졌고, 이거는 올랐네요. 굉장히 고층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단지들 보면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월에 거래 있어요. 여기는 올랐어요. 오른 단지도 있죠. 전세도 올랐네요. 이런 거 안 쳐주니까. 이거 빼고 가장 높은 거 대비보다 높으니까 이런 건 쳐준 것 같고, 이런 거는 떨어진 건 잘 안 쳐주죠. 거래 멈췄죠. 여기도 전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거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뭐 처음 하는 곳들도 보면은 10억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있고, 7억 조금 안 되는 6억대였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9억대로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된 거죠. 재산세도 오른 데다가 종부세도 올랐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돼? 집값 오른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버틸만 해요. 1주택자를 매물 내놓으라는 정책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6억이야 공시가격 상승을 뭐 제한하겠다, 6억이야 아파트들을 뭐 부담 덜겠다. 1주택의 경우는 덜어줘도 괜찮지만 원래 1주택보다 다주택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6억이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매물 내놓으라고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거를 공시가격 상승률을 여태까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 없애겠다, 표에 미친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공시가격 이의 신청해서 엄청나게 막 성공한 적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나갈 것이다. 지금 반발 확산이에요. 이의 신청 엄청나게 하죠. 세금 폭탄 이야기에서 보니까 7배가 올랐어요. 재산세가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평범한 주민을 투기 세력으로. 그럼 작작 좀 띄워준가. 강동 송파에 투기 세력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강남 서초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공급 누가 다 가져갔는데. 입주가 들어오면은 전세난이 한 번씩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살지도 않은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이야기했었죠? 지난 10년간 공급된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고. 실수요자들 죽는다고 여론 만들지 말고, 죽는 건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다. 실수요자들 저거 부담 조금 늘어서 죽을 정도로 부담 늘진 않는다.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강남 서초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강남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거죠. 진짜 장기적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령자, 은퇴자 다 깎아주고 있고 여력이 안 되는데 집값 계속 오른다니까 무리하게 구입해놓고서 몸테크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 무주택 갭투기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다주택자들, 이들이 죽는 거지.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만 예시로 들고 오죠.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온 게 재산세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나마 극단적인 게. 아파트 대충 짓죠. 수립 거부, 단지에선 차량 이거 뭐 다산이나 뭐 이런 데서 똑같이 있었던 일들이죠. 통제 협조. 문제는 뭐예요? 지하주차장. 차 없는 단지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지하주차장을 똑바로 만들어야지. 그럼 저거 출입구 높이고 깊게 파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들이 대충 짓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불만을 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개판으로 짓고 있다는 거죠. 누가 불편해요? 택배 제대로 안 돼서 대란 나면은. 이거 거주자 이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홍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죠.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짓는 건 대충 지어놓고 그 피해는 입주민 아니면 택배사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건설사들이 저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 원래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싸워야 돼요? 개판으로 지은 건설사 문제지. 30대 부동산 갈등, 부동산 정책 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그랬죠. 그 전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데 막상 책임져야 될 것들은 쏙 빠져있죠.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요? 지들 광고비 받아 처먹어야 되니까 안 하지? 분양 많이 남았습니다.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둔촌주공 좀 핵심이긴 하죠. 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갈리긴 하지만
들어오는 아파트들 저런 거예요. 저런 거를 10m씩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택배도 못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 걸. 결론, 전세가 하락 시작됐고 거래 절벽 시작됐다. 그런데 요거 다 입주 때문이니까 입주 끝나면 회복될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계속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이미 매수 심리 죽었고 전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갭투기꾼들, 특히 다주택 갭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